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TVM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정책의 근간이 될 제3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민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네트워크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열띤 토론회장에 조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가 지난 25일 제3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과 민관 협력을 주제로 정책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는 경기도 내 다문화 지원단체를 비롯한 연구기관 및 유관단체의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여성가족부가 향후 5년간 다문화 가족 정책의 근간이 될 제3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환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민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주민들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와 지역의 시민사회가 함께 제도적이며 사회적인 지지체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런 공론회장을 마련해서 이주민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의 현황은 국제결혼 감소 추세에 따라 결혼 이민자의 증가세도 둔화되지만 혼인 귀화자 및 일반 귀화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입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의 장기 정착 증가, 다문화 자녀의 학령기 진입,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으로 가족 형태의 변화, 다문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등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진체계 간 협력적 운영 강화와 다문화 가족 지원 체계의 내실화를 민간 협력의 기반을 더 추진합니다. 한편 민간기관 관계자들은 실무 경험을 반영해 시행되는 정책의 한계와 개선 요구사항을 전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다문화인의 지역사회 통합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다문화 TVM 뉴스 조현정입니다. 이주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돕는 인천시 이다누리 창업센터가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14개 단체가 공동으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이다누리 창업센터의 행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혜란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인천 IT타워에서 결혼 이주 여성을 글로벌 셀러로 양성하는 이다누리 창업센터 개소식과 업무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장과 교육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다문화 TVN 방송국, 경인방송 등 14개 기관이 이다누리 창업센터의 성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다누리 창업센터 개소를 통해서 우리 이주 여성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또 이 인천에서 새로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인천 IT타워 7층에 설립된 창업센터는 20석의 개인 사무 공간과 공동 회의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는 결혼 이주 여성의 해외 쇼핑몰 창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후 5월 중 최종 선발된 20명의 결혼 이민자들은 이곳에서 둥지를 틀게 됩니다. 선발된 이주 여성들은 화장품 및 의류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방문 또한 지원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꼭 성공시키도록 노력할 테니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이민 여성이 태어난 모국과 인천을 연결하여 새로운 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향상과 코리아 드림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TVM 뉴스 김혜란입니다. 아이 돌보미와 방문 지도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국 비상대책위원회가 여가부의 근시안적인 정책 기획과 수행 방식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모아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에 조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돌몸이 방문지도사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의 각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방문 서비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근시안적인 정책 기획, 수행 방식을 비판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모아 현안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10년 동안 여성가족부가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또 정책을 만들 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다른 노동법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이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했었던 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런 사안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이 많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아이돌봄이 체불 임금에 대한 진정이 시작됐고 현재 소송으로 먼저 대한민국 정부, 14개의 지방자치단체, 66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법인 및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대표적 단시간 근로자인 방문교육지도사 역시 처우 불만을 호소, 각 센터를 대상으로 3년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와 처우 개선을 내용으로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사업근로자들의 처우 문제가 불거지자 소송 결과가 나와야 된다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성가족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TVM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문화 TVM 뉴스에서 보도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박수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건강보험.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선진국가 유엔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의 모범 사례로 꼽을 정도로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3개월치 건강보험료만 지불하면 지역보험 가입자 자격을 얻어 내국인과 똑같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가의 약을 집중 처방받은 뒤 출국해버리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해 국내 의료 혜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적자가 2015년에는 1,242억, 2016년에는 1,735억으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업장 환경으로 인해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갖출 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게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살고 계시는 교포들이나 뭐 이렇게 조선족이신 분들 이런 분들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굉장히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그 건강보험의 어떤 다른 타입의 그 건강보험 제도를 하나 특별히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단기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 가입을 한 상태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방안이 개선되어 혜택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문화 TVM 뉴스 박수아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TVN 뉴스 단신입니다. 지난 23일 다문화 TVM과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위 사회개발위원회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기아 대책 및 환경과 기업 간의 상호관계를 원활하게 돕고 국제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UN 경제사회이사회의 강요셉 의장은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해야 하는 일을 다문화 TVM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며 협약식을 통해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세종청사에서 한 캄보디아 워크넷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약정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력 약정 체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개도국 워크넷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캄보디아 고용 서비스 전산망 구축을 지원하게 됩니다. 강원지방우정청은 원주 봉화산 우체국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8곳에 우체국 작은 대학을 설치해 다문화 가정의 한국 적응을 돕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대학에서는 한글 배움과 음악 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인천광역시는 4월 26일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문화 자녀 교육과 밀접한 관련 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함께 공유함으로써 다문화 자녀의 맞춤형 지원 정책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문화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다누리 앱이 2018 모바일 브랜드 대상 공공서비스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다누리 앱은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 13개 언어로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다문화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체류 지원, 건강과 안전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윤용선 교수입니다. 정치적 적폐청산에 이어 그동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남성 중심주의라는 적폐가 미투 운동을 통해 연일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는 성범죄는 예외 없이 여성을 인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보는 비뚤어진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주 여성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멸시와 무시, 이들의 불합리한 법적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 등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습니다. 성범죄가 자행되는 공간은 다양합니다. 남편이나 친지, 직장의 한국인 상사나 한국인 외국인 동료, 일상의 여러 공간 등에서 성범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최대 피해자는 피해의 70~80%를 차지하는 불법 체류 여성 노동자입니다.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여성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과거와 달리 매우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성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의 성격상 증거 중심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고발에도 무게를 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는 피해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물론이고 제2, 제3의 피해를 막는 데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언어를 비롯해 경제적,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피해 이주 여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 역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조치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성범죄의 최대 희생자인 불법 체류 여성 노동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 이주 여성을 법적으로 돕는 제도적 장치가 관련 부처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는 희소식도 들려옵니다. 이처럼 현재로서는 여성 개개인의 의식의 변화와 여러 제도의 마련이 성범죄를 막는 해결책입니다.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해운대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다문화 가족 행복 나눔 장터를 개최합니다. 다문화 가족 장기자랑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나라별 특색이 있는 장기자랑과 알뜰 장터, 행운권 추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신청해야 참여가 가능하며 문의는 해운대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법무부에서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5월 18일 고려대 인촌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세계인의 날 수기와 사진 공모전의 시상식이 진행되며 다양한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천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부부의 날 행사 부부톡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사랑톡, 행복톡, 기쁨톡의 주제로 작은 결혼식이 이루어지며 부부관계 증진 및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문화 TVM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